5분 책방 지킬 박사 하이드 이거 만화죠? 네. 이거 간단히 얘기 소개해 주세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일단 지킬 박사는 이제 말 그대로 박사인 사람이고 하이드는 여기 보이는 사람처럼 되게 막 아이를 패고 다니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지킬 박사 하이드가 같은 사람이었던 내용이에요. 지킬 박사가 하이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지킬 박사 하이드가 동일인이라는 거 알지 못했나요? 네. 하이드가 한 나쁜 짓은 어떤 게 있었어요? 새벽에 갑자기 애를 때리거나 음. 그런 경우죠.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나요? 살인까지는 저지르죠. 살인 사건이라고 막 하이드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그런 의혹은 있었는데 그게 하이드 짓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막 친구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지킬 박사가 네. 예전과는 다르게 나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 어터슨이라는 변호사가 지킬 박사를 막 찾아다녔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하이드를 모시는 그런 직원들도 하이드를 제대로 본 적은 없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하이드가 악의 측면을 가진 거 빼고 지킬 박사와는 하이드가 뭐가 달랐어요? 못됐다 단지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 다음에 되게 젊고 기억나요? 네. 또 젊고 에너지가 많고 넘쳐요. 그 다음에 좀 힘이 넘치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본능적이긴 하지만 에너지하고 생동감은 있는 사람이었죠. 네. 그죠? 근데 하이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밤에만 다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이드가 죽게 됐는데 지킬 박사의 모습으로 죽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르면 이제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한테 도전을 했다는 식으로 비판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실험을 해본 거겠지만 내 안에 악을 끌어냈는데 그 악이 되게 젊고 건장한 남자로 실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킬 박사가 후회를 했지만 어떻게 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죠? 이거를 좀 어렸을 때 읽었는데 이게 만화긴 하지만 내용이 그렇게 부실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지킬 박사 하이드 본래 책으로 읽어도 대화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거 읽으면서 가장 재밌었던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뭐가 있었어요? 제일 재밌었던 거는 지킬 박사 하이드가 같다는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 제일 재밌었어요. 그래도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지킬 박사 하이드라는 말을 들어보진 않았어요? 뭐 드라마나 아니면은 이런 웹툰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이 공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보긴 들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정확한 게 몰랐겠죠? 하이드는 이제 숨어 있다는 의미인데 내 무의식이나 아직 사회화되지 않은 본인 자신의 욕구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할 때 하이드라고 하죠. 두 가지 면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만화로 되어 있는데 읽기 편했어요? 어땠는지 얘기해봐요. 편했죠. 만화로 봤으니까. 근데 그림 자체가 좀 옛날식이잖아요. 옛날 그림인데도 내용 괜찮았어요? 옛날 책이니까 더 어울렸어요. 민서는 본인 자체에 내적으로 지킬 박사 하이드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럼 우리 민서한테는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무대로 있는 사람이랑 아예 다른 사람이랑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이렇게 광기까지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생각해요. 그 정도가 그렇게 세다고 생각하지 않다? 네. 그럼 이제 민서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민서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길들여지고 친절하고 책임감을 다하는 민서와 길들여지지 않는 민서도 있잖아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민서. 그런 민서는 언제 드러나요? 뭐 아플 때 드러나거든요, 보통. 자기가 너무 피곤하고 아플 때 되게 친절한 사람이 짜증을 막 낸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위기 상황일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이기적인 측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근데 그게 뭐 나쁘다기보다는 본능이죠. 생존하고 연결될 때는 되게 무의식적인 게 확 튀어나와요. 그 두려움 같은 거. 우리 민서는 뭐 그런 걸 겪어본 적은 없겠지만 뭐 평상시와 내가 좀 다르게 행동했던 때가 있어요? 아플 때? 아플 때 좀 짜증이 많이 나요? 네. 그럼 사람한테 짜증 내나요? 그렇죠. 엄마한테 짜증 내나요? 네. 그럼 엄마 받아주세요. 네. 엄마 어떻게 받아주세요? 아파서 그렇구나 하고 받아주세요? 아니, 짜증내요. 같이 짜증내요? 네. 엄마는 왜 같이 짜증낼까요? 아프면 받아주면 안 한대. 뭐 한번 물어보지 그랬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면을 목격한 적은 있어요? 평소엔 저런 사람인데 내가 알고 있을 때 1대1은 저렇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 없었어요? 아니면 민서가 가장 가까이서 보는 게 민서의 엄마나 아빠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러한데 나한테는 이러한다. 뭐 아니거나 아니면 아빠에 대해서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런 면이 보이진 않나요? 네. 선생님 딸은 아빠가 이제 사회적으로는 되게 점잖게 막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그냥 집에 오면은 막 장난도 치고 막 엉덩이도 흔들고 막 이러는 게 좋아 보이기도 하면서 창피하다고 하더라고요.
민서는 어때요? 아빠가 밖에서는 근엄한데 집에서는 뭔가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을 막 보여주면서 막 춤을 추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뭔가 보기 역하겠죠. 그게 욕할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런 모습을 보여서 고맙진 않아요? 고맙진 않죠. 사람을 안다는 거는 그 사람이 지킬 박사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하이드도 안다는 거거든요. 네. 사람을 깊이 알다 보면 그 사람 안에 나도 아주 마주하지 못하는 걸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민서가 만약에 친구를 사귀었는데 친구의 다정하고 밝은 모습에 끌려서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엄청나게 남의 뒷담화를 하는 친구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절교하고 싶죠. 절교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면만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좋은 면하고 나쁜 면이 합쳐져서 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네, 지킬 박사 하이드인 사람을 좀 싫어요. 싫어해요? 사람이 여러 면이 있다는 걸 인정하진 않아요? 네. 왜요? 우리 민서도 여러 면이 있지 않나요? 뭐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정도가 좀 심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남을 해하지 않는 정도의 하이드는 괜찮아요? 아니 그 정도 말고 음. 아예 성격 자체가 뭐 다른 아. 이중인격자면 너무 싫어요. 다정했는데 뒷담화를 한다거나 이거는 너무 상충되는 그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원래 평소에는 식탐이 없는 아이예요. 네. 되게 조금씩 먹고 먹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엄청 많이 먹어요. 그럼 괜찮아요? 그냥 뭐 그 정도는 웃긴 정도의 아이디예요? 네. 그렇군요. 이게 본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을 읽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나를 되게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민서가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민서한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나도 이런 면이 있나? 내가 이랬다면 왜 이랬을까? 이렇게. 네. 그럼 지킬 박사는 하이드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네. 근데 왜 내버려 뒀을까요? 자기랑 같은 사람이라서? 알고 보니까 저런 성격이었겠죠, 자기가. 자기도 저런 면이 있었을까요? 저런 성격인데도 그냥 잠자고 있다가 저런 걸 만들어내니까 저걸로 만든 거죠. 그 지킬 박사는 하이드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안을 얻기도 했을까요? 했겠죠. 그래서 안 없앴겠죠. 그래서 없애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없애면 자기 자신도 같이 없어지니까 그럴까? 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킬 박사는 되게 여기서는 학식이 높고 인간성이 되게 좋은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늙고 되게 성숙한 사람으로 나왔는데 하이드가 되게 젊잖아요. 그 젊음을 포기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 젊음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았을까? 선생님 그런 생각했어요. 네. 지킬 박사 하이드 같은 소설은 그 이후로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인간의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거. 그리고 상대에 따라서 선악이 바뀌는 거.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상대에 따라 선과 악이 바뀔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잘해주게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나도 모르게 나의 나쁜 면이 막 나온다거나. 친근한 사람? 뭐 그런 친근한 사람한테는 자기 나쁜 면이 나오기도 해요.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나보다 훨씬 우월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좋은 면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게 자기를 방어하다 보니까 나의 나쁜 점이 더 나오기도 해요. 막 삐걱삐걱 막 소리가 집에서 막 나면 민서가 만약에 바닥을 걷는데 바닥에서 막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겠어요? 고쳐야죠. 장판을 뜯어서 바닥을 봐야 되잖아요, 보통. 근데 보통 사람들은 선생님도 포함해요. 그 장판을 뜯어가지고 보는 게 두려운 거예요. 거기에 뭐가 폈을까 봐. 그래서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삐걱거리는 그 마루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삐걱거리는 사람만 만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면에 소리가 난다. 내 다락방에서나 내 지하실에서 소리가 난다 그러면 그걸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뜯어보는 과정이 책 읽고 얘기하고 생각해보는 과정이죠. 근데 그게 고통스럽거든요. 추해요. 안 보고 싶은데 계속 보게 되니까. 그래서 문을 닫고 바깥으로 젖히고 현관문을 열고 대문을 나가서 사람들을 막 보면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다 못 피하니까 차라리 내 지하실에 들어가 보자.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지킬 박사 하이드를 한마디로 하자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중인격자. 이중인격자. 그리고 평점은요? 저는 5점 만점에 2.5점. 이 책을 다시 읽는다면 어떤 식으로 읽어보고 싶어요? 하이드의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하이드의 관점에서 읽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민서가 싫어하는 절대 악인데 괜찮아요? 네. 웹툰이나 이런 데 보면 악한 캐릭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캐릭터에 대해서 민서는 어떤 면이 집중하게 돼요? 그 사람이 악해진 동기? 아니면 그렇게 악해서 하려고 하는 것? 목적과 동기 중에 어디에 끌려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서 끌려요? 네. 이해가 되기도 해요? 네.
민서는 복수물 좋아하나요? 좋아하죠. 되게. 그럼 복수를 하면 짜릿해요? 그럼 복수물에서 하나 추천할 만한 웹툰이 있다면 뭐 있어요? 놀잇감. 놀잇감. 그래서 그 복수를 성공하나요? 하죠. 아직 음. 완결은 안 돼요. 네, 알겠어요.